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10배 오를 니콜라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의 주식이 한 주당 0.5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주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어떤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은 40대의 수소 트럭을 판매했다라고 나왔고요. 그것은 기존의 전망치인 30대에서 35대의 판매량을 초과하는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대 정도를 더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트럭을 사갔던 사람들 중에 보니까는 미국의 우체국 서비스, 아니면 우편 서비스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00% 이미션 프리 배송 그리고 물류 제공하는 그런 기업 그린 트랜스포테이션 그룹에서도 사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주로 이 정부 관련된 미국 정부 관련된 기업들하고 친환경 제로 이미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데다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수소 트럭을 더 찾게 되고 구매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대 정도를 판매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판매되었던 트럭들이 이제 주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도로를 진짜 굴러다니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83만 마일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 수소 연료 전지의 내구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실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기술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수소 트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많이 팔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내구성은 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소 트럭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수소 트럭의 99% 정도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수소 트럭이 99%의 바우처를 타갔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바우처를 가져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물론 다 클레임되지 않는 바우처의 양이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제 니콜라나 그런 이런 기업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점유율 면에 있어서는 니콜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배터리 트럭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지만은 수소 트럭만큼은 대다수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소 트럭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 정부의 지원이다. 캘리포니아의 클린 트럭 크레딧이나 해가지고 무공해 트럭에 대한 그런 크레딧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EPA 클린 포트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3조 달러 규모의 그런 포트 이퀴먼트라고 해서 항구에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항구에 있는 장비들이나 중장비들이나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통한 그런 법률을 제정해서 3조 달러를 이제 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수소 트럭은 굉장히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특별히 항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운송을 하는 그런 수단에 있어서는. 그래서 니콜라가 계속해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트럭들이 다닌다라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겠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캘리포니아 쪽에 모듈러 퓨얼링 스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포트 쪽에 롱비치 쪽에 있는 것 쪽에서도 또 여기도 이제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다가 계속해서 수소 트럭 충전소를 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구하는 것은 하이드로겐 하이웨이다. 수소 고속도로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2024년도 중반까지 9개소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14개의 것을 또 노스 아메리카 쪽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계속 많은 수소 트럭이 이런 주유소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해준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소 트럭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수소 트럭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사이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피터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게서는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하죠. 이윤 창출을 위해서 볼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케일을 늘리는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또 비용의 최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얼마나 잘해낼 것인가를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레비뉴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뭐 쿼터당은 14% 정도 증가를 해서 150억 정도를 더 벌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좀 부족한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로스 같은 경우는 뭐 분기당 지금 570억 정도를 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억을 벌었는데 570억을 지금 쓰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2024년도 2분기 때는 50에서 60대까지를 생산을 해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만들었던 40대보다 더 추가적인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2014년도에는 300에서 500대, 350대까지의 총 생산량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뭐 300대를 해도 결국은 흑자 전환은 불가능한 게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앞으로 그런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게 더 저는 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확인해 봤더니만 14만 7천 다우전 달러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뭐 이퀴먼트 펄체스 캔슬레이션이라 가지고 장비 구매를 취소를 함으로써 그게 좀 깎여 가지고 그나마 이제 마이너스 11만 6천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크레딧으로 인한 순풍, 이런 외부적 환경에 대한 순풍은 확실하게 존재하긴 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 기업으로 그리고 친환경 소비자로부터의 수요가 있어서 판매 증가도 있지만, 막대한 지출로 인해서 재정적 불안 및 기업의 파산 문제가 있고요. 유상증자 가능성과 주식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가치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지금 주식 합병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주식의 가격이 0.055달러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미래에 이 기업의 어느 순간에 이제 포텐셜이 터지고 정말 많은 부분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면은, 지금 어려울 때 좀 주식을 사놓고 주식의 가격이 바닥에 가까울 때 주식을 사놓는 것이 앞으로 투자할 때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배우를 니콜라 주식 전망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